자, 이제 마지막 208페이지 0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뭐냐면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네 앞으로 등기해서 세금 탈루 투기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않고 남한테 등기를 맡기면 너 해코지 하겠다 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에 이거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기본 용어가 명의를 신탁했다 나오는데 신탁은 맡긴 거죠. 그럼 명의는 이름이죠. 무슨 명의를 맡겼다? 이걸 기본입니다. 이건 등기를 남한테 맡기지 말라.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 앞에는 항상 등기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제도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생겼냐? 꽤 오래됐습니다. 1918년, 20년 이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의 이 나라 땅은 누구 땅이죠? 조선시대 왕의 땅이죠. 왕. 저희는 다 왕의 땅이고 왕이 이제 일부 문중들하고 정중들한테 땅을 하사하죠. 그럼 이게 문중 땅, 정중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왕 땅이니까 따로 등기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왕의 땅인데.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등기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땅 주인들은 다 땅을 등기라 이겁니다. 등기를 안 하면 주인 없는 땅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공부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려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등기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등기라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안 했더니 진짜 땅 주인이 있는데 주인 없는 땅이라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다 정중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중 소유권 파트에서 공부했죠. 정중은 사람이다 아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중 앞으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등기 안 하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을 뺏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중 땅을 누구 앞으로? 정손 앞으로 등기를 맡겨서 등기한 거. 이게 명의신탁의 시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쁜 목적으로 했다, 좋은 목적으로. 좋은 목적, 땅을 지킬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들은 유효다 했습니다. 근데 좋은 제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악용하는 인간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 명의신탁을 유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가 땅 샀다 하더라도 남의 이름으로 땅을 맡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만큼 자기 자본을 숨길 수 있고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이걸로 엄청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특히 7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이 명의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금만 똑바로 받아도 서민들이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부동산 땅값은 엄청 올라서 돈은 떼돈 버는데 세금들 제대로 안 내요. 명의탁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제도 똑바로 해가지고 세금 똑바로 받아라. 너무나 이제 열이 받은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대법원만 가면 대법관들이 계속 그래도 명의신탁은 유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합니다. 근데 판사들 와이프들이 저걸 많이 하니까 판사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끝내 유효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남겨둘 수가 없는 상태다 해가지고 1984년에 이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198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은 대부분이 무효로 받다 유효로 받다입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물론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정중이 정손한테 땅 맡긴 거 있죠. 이렇게 탈법,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없이 탈법 목적 없이 정중, 배우자, 그다음에 정교단체 내부 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그건 유효로 봅니다. 그러면 그 말 빼면 그럼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정교단체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머릿속에 딱 각인시킵니다.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정단체.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기억 안 그냥 듣기만 하시고 그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은 왜 만들었다? 일단 명의신탁을 뭘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 명의신탁 하지 말랬지 하면 너 엿먹인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틀 기억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명의신탁 문제는 사연 들어가면 더더욱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사연 들어가면 안 되고 딱 공식 그대로만 풉니다. 공식 그대로만.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 취득을 하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근데 등기가 유효되려면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돼야 되죠. 법률행위가 무효면 등기도 뭐다? 무효. 그래서 그 공식대로만 풀면 다 맞춰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맡긴 거예요. 등기를. 명의신탁했다는 것은 뭘 맡긴 거다? 등기.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하고 갑이 을한테 등기 맡겼습니다. 그러면 갑이 등기를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그래서 갑이 자기 부동산 등기를 을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명의신탁했다는 말은 등기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이 부동산 소유자가 자 명일동 1-1번지 부동산 맡겼어요.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냐 을이냐 이겁니다. 항상 다시요 공식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공식 그대로만. 소유자 갑이다 을이다. 누구다? 갑이라니까요.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계약이 유효가 되죠.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등기도 뭐? 무효. 그럼 누구 거?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가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아직도 갑 거라니까요. 그럼 소유권 갑한테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자는 채권자다 물권자다. 물권자. 그럼 물권자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토지 반환이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100년 1000년이라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그럼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1000년 지나도 증거 서류만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서 막 사연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다. 그러니까 갑일 거예요. 근데 이 을의 등기가 무효지만 현재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죠? 을이죠. 근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집권양 병한테 팔아버려요. 그럼 병이 등기했습니다. 잘 보십니다. 그러면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 을한테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권리가 없는 사람 영인 사람한테 돈 주고 사왔죠. 그럼 병도 뭐? 0. 그다음에 등기를 믿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등기하더라도 이론상은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근데 부동산 실명법 왜 만들었다? 너 명의신탁 하지 말랬지 하면 너 엿먹인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갑일한테 명의 맡겼고 을한테 팔아버렸죠. 그런데 이론상은 병인 소유권 취득 못하지만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이 명의신탁의 경우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시험지 풀 때 병이 을한테 부동산 살 때 병이 이 땅은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맡긴 걸 알고 샀습니다. 악이. 다 알고 샀어요. 악의의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니까요. 병이 이뻐서가 아니고 다시요. 너 명의신탁 하지 말랬지 하면 너 엿먹인다. 이것 때문에 만든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답니다. 공식. 그래서 여러분 책 20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칠판은 그대로예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과 을명의 등기는 무효고, 여러분 이거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무효죠. 그럼 그 다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물청의 물청. 물청 행사에서 땅 돌려달라는 수 있다. 2번. 근데 수탁자 을이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신탁자 갑은 제3자 병에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케이스로 시험에 나오는 건 3자간 등장인물이 기본적으로 3사람 나오는 건데 사회 실제에서도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첫 번째가 3자간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 앞에 항상 뭐가 빠졌다? 등기. 그리고 이 3자간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물론 입문 과정에서 얼른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전체 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전체 틀을 좀 보니까 그냥 한번 쭉 들으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은 3월에 날짜 잡아가지고 아마 3월 19일쯤 토요일날 하루 날짜 잡아서 한 5시간 정도 민사 특별법만 해야 돼요. 2월 달에 8주 나오는데 1, 2월 달에 8주에 민사 특별법까지 하게 되면 민법을 날라야 됩니다.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1, 2월 달은 그냥 민법만 하고 3월 달에 중간 토요일날 하루 잡아서 민사 특별법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생략형이 뭐냐? 다시요 여러분, 공식대로만 푸십니다. 공식대로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땅을 사요. 그럼 을이 계약 정상적으로 했다면 지 앞으로 등기하면 다 끝나죠. 근데 을이 세금 탈루 투기 목적으로 지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미리 친구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하기로 둘이 계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내가 부동산 살 테니까 사서 등기를 네 앞으로 맡겨놓을 테니까 맡아달라. 병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럼 등기를 맡긴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을이 부동산 샀는데 이 사람이 신탁자예요. 그리고 병이 수탁자. 그래서 을이 갑한테 부동산 다 사고 돈 주고서 미안한데 등기는 병한테 직접 넘겨줘 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을이 병한테 지금 등기를 맡겼는데 등장인물이 몇 명? 3명. 그래서 3자가 명 있다. 그 다음에 누가 부동산 샀죠? 그럼 을이 지 앞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병한테 등기 넘겨야 되죠. 근데 을이 자기 등기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돈을 내놓은 사람은 지금 누구죠? 을. 근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죠? 병. 이때 이제 을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강의하면 아니 을은 처음부터 법을 어긴 놈인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하는 것을 법이 허용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목 자체가 뭐죠, 여러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은 실제 네가 네 앞으로 등기하고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근데 을이 지금 지 앞으로 등기하겠다는 거죠. 이걸 막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지 앞으로 이제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다? 병. 이제 을이 지 앞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면 을병사의 계약상 권리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무효면 이행 전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예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쉽게 을이 현재 등기를 갖고 있는 병한테 직접 그냥 크게 말하면 직접 권리 행사 나한테 땅 넘기라고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을이 병한테 내가 너한테 명의 맡겼으니까 너 나한테 이전 등기해줘. 그래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여러분 이전 등기 청구가 되려면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을이 그러면 무효면 이행 전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나 부당이득으로 땅 달라고 할래.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겁니다. 근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병한테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병의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럼 병은 아무것도 취득 못했죠. 병한테 이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도 안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다. 그러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한테 직접 땅 달라고 하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안 되면 이제 간접을 연구하는 거예요. 간접을 연구하는데 간접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서 줄게. 그럼 여러분 현재 이 상태라면 저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부동산 소유자 누구다? 마음 가신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을은 여러분 매매했죠. 계약으로 생기초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하라? 을한테는 등기가 없어요.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있다? 병. 갑에서 병으로 등기 넘어갔죠. 근데 우리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고 해놨어요. 병 등기도 법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였는데 갑에서 병한테 등기 넘어갔죠. 근데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 갑.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대충 보고 뭐 을이겠지 병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되는데 그럼 등기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다. 병은 등기 있지만 이 등기는 무효니까 병 소유자가 아니다.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거 여기서 벌써 막혀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시험님 못 풀어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병한테는 직접 땅 달라고 못해요. 그러면 이제 간접을 연구되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사주형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되었습니다. 다만 이 매매가 무효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매도인과 신탁자의 계약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 유효란 말은 서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줄 의무가 있고 갑은 을한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을은 갑한테 지금 돈 다 줬다 안 줬다? 줬습니다. 근데 을은 유효한 등기는 넘겨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나오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왜? 아니 갑은 을의 부탁대로 갑이 직접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는데 갑이 무슨 또 여전히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갑은 부동산 판 사람은 무슨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유효한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등기는 지금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아직도 유효한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정답으로만 2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 근데 지금 누구 소유라고 등기돼 있다. 그럼 병의 등기가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또 이것도 아니 돈 받고 팔았는데 지가 등기 넘겨주고 또 무슨 등기 말소? 다시요.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공식 그대로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그에 따른 등기도 뭐 무효. 그걸 놓쳐버린 순간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의 건데 병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갑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땅 달라고 할 수 있고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갑의 권리를 대신해서 병한테 너 등기 말소에 청구하고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갑의 등기 살아나죠. 그럼 갑한테 너 나한테 땅 넘겨 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입권 나중에 기본 수업 가서 할 겁니다. 이게 채권자 대입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그래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직접 땅 달라고 하지는 못해요 법적으로. 근데 매도인 갑을 대신해서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을이 지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병이 정한테 팔아버리고 정이 등기했다.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제 나올 때 항상 이 정까지 나와요. 정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꼭 하나만 암기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누구죠? 수탁자다 신탁자다? 신탁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신탁자. 신탁자가 부동산을 사면 이게 중간 생략형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왜 기억하냐면 자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실명법이 올해 2문제나 나왔고 매년 한 문제나 나오는데 부동산 실명법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시험 문제 지문이 문제가 5줄 내지 6줄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시면 안 되고 먼저 바로 오지선다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 가서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말이 안 나오면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말 빼기도 하는데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걸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무효. 두 번째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제3자는 무조건 보호된다는다. 보호된다 이겁니다. 제3자로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정으로 나와 정.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 명의신탁 약정은 여러분 유효 무효? 언제만 유효다?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여기만 유효입니다. 정중 땅을 정선한테 준 거, 그다음에 남편이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다음에 종교단체 내부간에. 그러면 기출 문제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보고 여기 없으면 이제 케이스 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답을 써놓고 물어봐도 또 틀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탈법 목적 없어요. 세금 탈루 투기 목적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버지가 부동산 등기를 아들한테 맡겨놨습니다. 즉 명의를 신탁했다 나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발음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유무의 중간점 하고 있는데 지금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아니라면 나머지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 있냐 없냐 안 따지고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일일이 따지면 다 법원은 따지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빼고 나머지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안 따지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구별되는 거 하나 정했는데, 그럼 여기 삼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뭘 맡긴 거다? 등기 맡겼죠. 근데 저랑 구별해야 될 게 계약 명의신탁. 그럼 여러분, 이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를 맡겠다. 계약까지. 그래서 갑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을이 이 부동산을 꼭 사고 싶어요. 근데 지가 나서기가 곤란하니까 을이 친구 병하고 명의 신탁 약정합니다. 하고 돈도 줘요. 매수자금. 돈 주면서 네가 사가지고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놔. 이렇게 해서 맡긴 겁니다. 그러면 병한테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죠? 그 을이 누구다? 신탁자. 그다음에 병이 뭐다? 수탁자. 이 사람이 사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한 거. 이게 수탁자가 뭐까지 대신했죠? 계약. 등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계약까지. 그래서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부동산 실명법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인데 10년간 5번의 정답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5번의 정답이.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문제를 읽지 말고 여기부터 찾는 겁니다. 지문가 가서. 그러면 문제에 뭐 나왔는지 몰라도 10년간 5번 정답을 맞췄어요. 그런 사람이 합격합니다. 문제 뭐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정답만 맞췄어. 위에 문제에서 어려운 거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어려운 거 냈는데 명의신탁 약정은 뭐에서 나오면 맞네 하면서 그냥 동그라미 치고 나오면 된다니까요. 이게 절반이니까. 근데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으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재수가 없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이제 문제 풀 때는 나머지를 찾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누가 부동산을 샀는지, 누가 수탁자가 샀는지, 그다음에 신탁자 샀는지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만 되면 시험지 다 맞춰요. 근데 이거 구별 안 하고 막 들어가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죽일 놈 찾고 있으면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문부터 보고 지문에 답이 없다면 들어가서 부동산을 누가 샀는지 여기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자가 부동산 산 걸 지금 삼자가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불렀죠. 여기는 수탁자가 계약마저 대신했다.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러면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는지 잘 보십니다. 자, 법조문을 좀 넣어놓으면 좋은데 책에 안 넣어가지고 자,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이 제일 중요한데 4조 2항에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되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뭐죠? 선. 그러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다 해버렸습니다. 유효란 말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병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였죠. 을이 돈 줬죠. 근데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병이 이뻐서냐? 그게 아니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보십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많은데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돈 필요해서 부동산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 팔고 돈 받았죠.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있다 없다? 모든 끝났죠.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병이 한 푼도 안 내놨다고 이 병의 등기를 무효로 해버리면요. 유효라는 법규정이 없어요. 그럼 무효돼 버리죠. 무효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돈은 다 받았죠. 근데 유효한 등기는 넘겨줬다 안 넘겨줬다? 아니 이 규정 없으면 병의 등기를 유효로 본다는 이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이 없으면 갑이 돈 받고 을한테 병한테 등 넘겼죠. 그래서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에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다. 다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다. 이게 단서 있다니까요.
근데 이 단서가 없으면 그럼 병의 등기도 뭐다? 무효죠. 그럼 갑은 돈 다 받았는데 유효한 등기를 못 넘겨준 꼴이죠. 그럼 계속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부담한다니까요. 날마다 법원에 출근해야 돼요. 그럼 갑은 몰랐는데 자기는 그냥 팔았을 뿐인데 날마다 법원 가면 갑한테 너무 손해죠. 그래서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갑이 몰랐다면 수탁자명의 등기는 뭐다? 유효다. 그럼 갑은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자기 땅 팔고 돈 받고 나온 거예요. 이제 갑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시험을 풀면 내면 틀리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다 말고 스스로 배가 아파. 왜? 병은 지금 돈 한 푼 투자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부동산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했다만 했다? 했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병한테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당한 이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권을 병한테 인정했다? 법이 인정하니까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하다. 안 돼요. 다만 돈은 누구 돈이다? 을이 준 돈이죠. 그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돼. 매수 자금만 돈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병도 을한테 이 부동산 줄 생각했어요. 근데 병이 을한테 받은 돈이 10억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다가 아니면 여기가 신도시 개발된다고 땅값이 엄청 올라버렸다. 그러면 한 30억 됐다. 이런 사건들 엄청 많습니다. 30억 되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아니면 병이 죽고 상속이 생기면 또 바뀌어요. 상속은 안 줘요. 그럼 이때 을이 부동산 달라고 소송했다니까요. 근데 을이 이긴다 진다? 진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소송합니다. 돈 10억. 근데 문제는 이 10억 달라고 소송하면서 돈 준 지가 한 10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10억 있다가 법정 이자도 달라고 당연히 달라고 소송을 지게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실명법 왜 만들었다? 너 명의신탁 하지 말랬지 하면 너 해고자 너희 만들었죠? 법원 법정 이자 준다 안 준다? 오로지 원금만. 그러면 현재 30억짜리 부동산은 이제 누구 거다? 병 거. 그럼 30억짜리 부동산 은행 가서 맡기고 10억 빌리는 거 어렵다 쉽다? 쉬워요. 그럼 10억 빌려서 갑한테 애따 여기다 을한테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병은 자기 딱 한 푼도 안 들이고 얼마 이익 받다? 20억. 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20억 이익 받네. 이것 때문에 병한테 소유권 같은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다 틀려요. 근데 얘가 이득을 취하고 안 취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은 너 명의신탁 하지 말랬지 하면 너 엿먹인다. 이것들 맞는 법이니까 을이 병이 치사한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로지 을한테 해코지려고 만든 법이니까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갑이 악인 때 복잡한 건 들어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문제부터 보기 전에 지문에 들어가서 이거 찾고 어려운 거 통해서 이거 찾고 이게 없으면 이제 케이스 풀어야 되는데 케이스 풀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찾을 게 뭐다? 누가 부동산을 샀는지. 그래서 수탁자가 계약마저도 지냈다. 그럼 뭐다?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신탁자가 부동산 하면 뭐다? 중간 생략기간. 이거 구별 안 되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구별해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쌓이면 공식 그대로 이 공식은 이거 저 공식 저거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그대로 푸시라고 하는데 또 막 틀려. 사인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자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있음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죠. 그러면 이때는 이 을하고 병 명의신탁 약정 이것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사연 들어가면 안 되고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종교단체 빼면 나머지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시험이 딱 함정 딱 함정만 딱 파면 사연만 들어가면 이게 생각이 안 나. 여기 유효니까 이것도 유효겠지. 이건 무효입니다. 이런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암기사항입니다. 이게 정리하시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209페이지 거기를 다 본 거예요. 근데 209페이지가 표가 아니고 그림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저는 그림을 항상 이걸로 그리니까 이쪽으로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책의 그림은 누가 잘 쓰지도 않는 그림이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210페이지 02가 있는데 02 먼저 제목을 보시면 실명법 적용의 배제 나왔죠. 여러분 실명법 적용의 배제란 말은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남한테 등기를 맡겼는데도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했던 거 여러분.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리면서 못 갚으면 자기 부동산 5억짜리 부동산 을한테 대신 변제를 약속하고 을한테 가등기를 맡기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맡겼죠. 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금 탈루 투기 목적하고 상관이 있다 아니면 돈 빌리려고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적용의 배제 그게 제목이에요. 땡땡 적용의 배제 땡땡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이 말은 등기를 맡겼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채무 변제를 담보기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 밑줄 이전받았다. 이전받거나 그럼 물건을 이전받았다. 네 글자로 바꾸면 양도담보. 아까 이전 등기하면 양도담보죠. 그다음에 가등기 있다 그러면 뭐 가등기 담보. 이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해결하면 되니까 부동산 실명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자 이거는 장학사업할 때 많이 써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부동산을 잘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맡깁니다. 맡기고 그 재산을 잘 굴려가지고 거기서 돈 나오면 가정형편 어려운 애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규율한 법이 신탁법입니다. 그럼 그때는 신탁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이건 부동산 실명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2번. 2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2번은 개념 완벽히 정리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등기법 수업 몇 번 하셨죠? 자 여러분 등기법에서 공부할 때 땅은 하나다 두 개다 뭘로 나누죠? 필로 나누죠. 그러면 한 개 두 개가 필이니까 토지 한 필의 일부는 그건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갑이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갑한테 땅을 사요. 근데 땅 전부를 산 게 아니라 절반만 스몰 A 부분만 이걸 A가 삽니다. 그러면 샀다.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소를 하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스몰 A는 한 필지 땅의 일부죠. 등기된다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필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무슨 등기? 분필 등기. 분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나머지 B, 스몰 B 이걸 또 B가 샀다.
그럼 B도 이 땅 소유권 취득하려면 분필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근데 A, B가 둘 다 알아. 둘 다 귀찮아. 그러니까 야 우리 어차피 지분도 절반씩인데 아니 면적도 절반씩인데 그냥 공유 등기하자. 이렇게 공유 등기해버렸습니다. 그럼 잘 보십니다. 자동차 앞바퀴 뒷바퀴. 원래 원칙상 민법상 공유는 자기 지분 범위 내라 하더라도 특정 부분을 지 마음대로 쓴다 못 쓴다 못 쓰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로 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A가 산 땅이 사실상 어디다? 스몰 A죠. B가 산 땅은 뭐다? 스몰 B. 그럼 A, B는 전체를 지분비로 쓴다 아니면 각자 스몰 A, 스몰 B를 쓴다. 스몰 A, 스몰 B. 자기가 산 땅을 씁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공유랑 구분해서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요. 그러면 이 스몰 a는 사실상 지금 누구 땅이다? A 땅인데 제 3자는 이걸 모르니까 3자가 등기부상 본다. 그러면 등기부상 보면 이거는 공유로 각자 지분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 제 3자 보면 이 땅도 절반의 지분은 지금 누구한테 돼 있다? B. 그럼 A가 자기 지분을 B한테 등기를 맡긴 꼴이죠. 그다음에 스몰 B는 누구 땅이다? B 땅인데 등기상 절반은 또 누구 앞으로 지분 등기돼 있다? A. 그럼 A, B가 서로 상대방한테 등기 지분을 명의를 맡겼죠. 그래서 이 상호 명의탁을 아니 이거를 다른 말로 상호 서로 상대방한테 명의를 맡겼다 해서 상호 명의신탁 부릅니다. 무조건 이 개념은 남겨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 말을 모르면 책을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그다음에 서로 지분을 서로 상대방한테 등기를 맡긴 꼴이니까 상호 명의신탁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나오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상호 명의신탁 이 말보다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 말로 더 훨씬 더 많이 출제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지금은 이제 기본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입문 과정 물론 오늘한 건 오늘하고 이 전주에 한 건 입문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수준을 엄청 높였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입문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빠른 속도로 좀 정리하시면 자, 상인법에서는 상인법은 원칙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이때만 상인법 시행되죠. 서울에서 얼마? 4억 이하. 근데 내년에 영순위 시험 문제가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한 경우라도 일정한 법 규정은 적용이 됐죠. 그래서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해도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은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은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해도 계약 갱신은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때 9% 제한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해도 권리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다음에 상가는 차임 연체가 몇 기? 3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거의 영순위 시험 문제.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고 계약갱신 요건. 자, 임대 자격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하면 최초의 임대 자격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5년까지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을 믿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믿을 수 없는 사유가 8가지인데 오늘은 딱 3가지만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임차인이 3기의 차명을 연체했다. 그럼 3기면 거절할 수 있죠. 2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산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나 그냥 과실이면 거절할 수 없다. 있고. 세 번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그다음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벽이 필요하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전부 또는 뭐 대부분. 대부분 되지 일부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세 가지 정리하시고 나머지 기초적인 암기 사항들은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주택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여할 때 몇 퍼센트? 5%. 상가는 9%. 월 차임을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5천 원 하는 시 주택은 몇 할? 1할. 상가는 1할 2푼.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소액 임차인들 둘 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가액의 몇 분의 몇 가지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집합 건물은 자 집합 건물은 아파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따로따로 소유권이 인정되죠. 이런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하고 구분의 2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다음에 집합 건물은 크게 건물과 대지로 나눠지죠. 건물은 다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그냥 전유 부분은 항상 아파트 101호 이렇게 읽으시고 공용 부분은 다시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죠. 이거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출발점은 전유 부분이죠. 근데 그 아파트에서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쓰는 거. 그래서 어린이 놀이방, 노인정, 그다음에 뭐 헬스클럽, 독서실 이런 거.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 아파트에서는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은 규약이 있든 없든 죽었다 깨나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아시고. 그다음에 관리단은 그다음에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대지를 쓰는 권리가 아니라 전유 부분 아파트 101호를 정당하게 소유해서 갖는 땅에 대한 권리. 이게 대지사용권인데 자 대지사용권 딱 하나만. 대지사용권도 원칙적으로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근데 규약이 있다면 그때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정리하시고. 관리단은 아파트 소유자들로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단체니까 가입이나 탈퇴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아니죠. 누구다? 동대표, 주민대표. 이 관리인은 선거로 뽑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인기 좋으면 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가담법, 가등기 담보법. 우리나라 판사들은 가등기 담보법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오로지 소비대차, 대여금, 차용금 이게 있고 그다음에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보다 비쌀 때, 즉 폭리를 취할 때 이때만 정되지 이게 아니면 가담법 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외상대금 나와버리면 가담법 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매매대금과 대여금이 같이 있더라도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순수하게 대여금, 차용금만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그다음에 10억을 빌려주고 5억짜리 땅을 대물 변제받기로 했다. 이거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그때도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가담법이 없을 때는 채무자가 변제기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바로 부동산을 꿀 거겠죠. 이걸 막혀서 가담법을 만들었으니까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더라도 바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부터 한다? 청산금 통지. 그러면 채무자한테 청산금 통지가 도달하면 돈 갚을 시간 2개월 준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기간? 청산기간. 근데 2개월이 지나도 돈을 못 갚더라. 그럼 비로소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까지 채무자 보호하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그래서 채권자가 지금 가등기를 하는 상태라면 채무자한테 정당한 청산금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미 양도담보권 즉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한 상태라면 그때는
청산금만 지급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아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넘어오시면 일단 무조건 탈법 목적 없는 정중 배우자 정유단체 이 말 없으면 명의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에 제3자는 보호된다. 이것도 찾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자간은 넘어가고 3자간에서 3자간 명의탁에 들은 나머지 아까 빨간색 뭐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3자간 명의탁과 계약 명의탁 구별할 거 딱 한 가지. 누가 부동산을 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무슨 명의탁? 중간 생략형 명의탁. 수탁자가 계약마저 드시겠다. 그럼 뭐다?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입문과정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일 수업하시고 며칠 그래도 1월 4일까지 며칠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럼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시간에 물론 그냥 마음 편하게 푹 쉬시면서 놀러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2차가 아니라 1차 과목 민법이나 학계론 조금 공부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하시면 죽도박도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또 정리를 좀 하나 해놓으십니다. 그러면 일요일따라 굉장히 편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랐는데 민법을 골랐다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하는 데도 없지만 항상 수업 끝날 때 10분씩 그날 했던 거 반복했죠. 그 부분 동영상 딱 틀어놓고 이걸 내가 암게 됐구나. 그래서 한 7번 한 거니까 8번 한 거니까 80분 정도면 다 한번 봅니다. 10분씩 하는 건.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한 번만 쭉 읽으시고 그 개념만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1월달 오시면 굉장히 편할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올해 입문 과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